하려고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서로 영상을 위해서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박종섭 선생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섭입니다. 저는 인생 산모자구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아주 멋진 시니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55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 이모자구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평생 꿈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부터 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뛰면서 대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임이 돼서 금년 2020년 3월 1일부로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멋지게 마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 산모자구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빈원호입니다. IMF 때 제가 인생 일모작을 본의 아니게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금융 관련 공기업과 대기업 금융회사를 다녀가지고 쉬운 4살쯤 일모작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약 10년간 소위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많은 고생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모작이 제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제 3모작을 여유 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모작 이외에 3모작, 5모작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밑에 후배들하고도 같이 열심히 뛰어서 인생 남아있는 여생을 좀 더 보람있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길 저 스스로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수입니다. 저의 인생을 3모작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수학 선생님을 36년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EBS 교육방송에서 수리 영역 강사도 했고요. 또 입시 프로그램의 MC도 했었고, 또 서울시 진학지도 협의회 활동, 또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단 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60세에 제가 고등학교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모작은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지금 마친 건 아닌데 이모작이 끝나기 전에 3모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3모작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녹음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어 3모작을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문미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리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인생 이모작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랬고 또 이제 일주일 후에 제가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직업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방문을 처음 하는 날 컨설턴트와의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종섭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에 노사발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데서 아주 멋진 그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 과정에 참여를 하겠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가서 직접 그 대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신중년 생애 경력 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져서 제가 그 사이버로 또 그게 강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뭐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 12강좌를 다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소위 인생 일모작이라고 하는 주된 직장인 금융회사를 마치고 공백 기간에 있었을 때 우연하게 누구한테 노사발전재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었습니다. 갔는데 마침 상담하시는 분을 저한테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런 것이 뭔지도 전혀 몰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막상 상담사께서 배정을 받고 저에게 매일같이 잘 알려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몰랐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생의 설계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 이모작을 걸어왔던 그 과정이 그때 그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 3모작 이상을 하는데도 큰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취업하고 전직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생 2모작과 인생 1모작은 접근 방법부터 달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생 1모작에서는 가정에서 뛰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 2모작은 그래도 자녀들 결혼이라든지 또 뭐 학교도 다 못 마칠 수 있고, 그래서 인생 2모작은 미해결 과제에 대한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3모작은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뛰는 시기죠. 먼저 하나 추천을 할 게 있습니다. 인생 2모작을 위해서는 먼저 치밀한 계획 속에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노사발전재단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재직 스쿨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자에게는 제도약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과 재직한 사람들에게는 생애 경력 설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 정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또 적성에 맞게끔 좋은 직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이라는 것은 주된 직장에서 자기가 젊은 나이에 다녔던 그 직업이나 직장의 그 개념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째 조건은 제 생각에 과거에 어떤 자기가 잘 좋아했던 위치라든지 또 급여라든지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은 관두고 제 2의 인생 또 남은 노후의 인생을 자기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취업의 굉장히 선결 조건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 하면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또 자기 장점만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면 자기 단점도 좀 돌아보고 또 주변하고도 공감과 소통을 같이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직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주특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특기보다도 남과 더불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어떤 배려라 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중장년은 직장 생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 3모작 인생을 또 준비한다고 손 치면은 그 전직의 활동 또 재취업 활동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1모작의 직장 생활이 1모작이었다고 그러면은 2모작인 재취업 또 전직은 그런 제 3모작, 4모작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장점, 단점을 적절히 섞어서 타인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인생의 조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 새 직장의 분위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출발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직장 특유의 어떤 그 분위기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동료들에게 뭘 강요한다든지 어떤 뭐 나의 지위를 옛날에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라떼는 말이야 이랬었어 이런 얘기들, 또 한 가지는 내가 왕년에 뭐 했었지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수양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재취업이나 전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 3모작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예. 자신에게 있어 인생 3모작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는 정말로 2모작, 3모작이 아마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모작 시대가 되는 거죠. 다모작 시대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진짜 적성에 맞는 일 이런 걸 찾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인생 기준이 바뀐 게 있습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 바뀌었는데 99세 할머니 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라고 일본에서 93세에 이제 처음에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6년 뒤에 99세에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것이 약해지지 마죠.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약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다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연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했고, 또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은 73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 22회에 그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 두 분을 봤을 때 그 늦게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작품도 내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 기본 원칙이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일, 또 좋아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3모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통 인생 2모작 하면은 1모작 다음에 2모작으로 해서 인생이 마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수명이 길어지고 또 어떤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 3모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그 후에 N모작, 소위 다모작이라는 말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3모작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아직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미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이미 3모작을 뛰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1모작과 2모작이 잘 바탕이 되지 않으면 3모작 이상도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새삼 또 느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모작이든 4모작이든 저는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남아있는 여생을 현재 중장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고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책도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요. 특히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좀 봉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고민을 했고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그런 직업이나 취미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생활의 그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금전보다는 그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봉사의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배들에게 희망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원칙은 인생에 있어서 좀 도피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있게 생활에 나아가는 것과 항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활력소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내 활력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반 시대에 내가 자신 있게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오래 지속되게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생 3모작 공모전에 다 출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전하시면서 도전하는 데 있어서 깨달았던 점이 있다면? 예, 인생 이제 공모전 요게 이제 도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중장년 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사람들이 받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야 이거 더 정보를 제가 더 알았으면 일찍 참여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죠. 제가 찾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이런 정보를 제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행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장년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시방센터에 교육을 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 생활에는 깊숙이 그 과정이 제 머릿속부터 제 발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날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어떤 표시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공모전이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폭으로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했는데 마침 또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만은 공모 신청할 당시와 또 지금까지 그 사이에 저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제 스스로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그 제 변화를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그 주춧돌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고 지금 현재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분야의 인생 3모작에서 더
아니면 M모작에서 더 추가해야 될 자격증이 있는지. 지금 이제 고령자 고용법에서 지금 1,000명 이상 기업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500명, 300명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생애 진료 설계 서비스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저도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직업 상담사라는 것을 자격증을 따고 또 민간에서 실무 경력도 쌓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활동하고 싶어서 직업 상담사 그 자격증을 꼭 따고 싶습니다. 인생 3모작에서 트로트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접목시켜서 트로트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트로트 노래 지도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생 3모작 깨서 M모작, 다모작 말씀하셨는데요. 박 선생님은 몇 모작까지 가능하신가요? 대학 교수로 금년 3월달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2모작까지는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모작에서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1년 전부터 제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제가 취득을 했고요. 또 사회복사 1급을 또 제가 도전해서 시험을 합격해서 국가자격증이니까 이거 시험이 경쟁력이 굉장히 센데 이것도 합격을 해서 사회복사 1급도 제가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컨설턴트라든가 이것도 자격증을 좀 9개월 동안 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모작, 4모작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모작까지 가능할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목표를 세웠을 때 앞으로 1단계다 2단계다 했을 때 그게 1모작, 2모작 한 명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모작을 현재 준비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4모작, 5모작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기간으로 따졌을 때 5년이냐 10년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모작에서 6모작까지는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그걸 목표로 세워서 그 매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 3모작에서 트로트 가수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지도사까지 따면 4모작은 트로트 지도라든지 또 노래 봉사 이것을 4모작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5모작은 제가 이제 1, 2모작 때 했던 그 대학 입시 프로그램 MC라든지 설명회 진행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그 신중년 대상 콘서트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5모작의 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3모작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4모작, 5모작까지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이러한 것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네 분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는 도전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 네 분은 잘 아시는데 노사발전재단 우리 중장년 희망 일자리 희망센터를 아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 좀 개진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찾아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대상자가 50세 이상 중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 강사를 또 파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강사한테 교통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괜찮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의 프로그램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별화시켜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더하면 앞으로는 입소문이 나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저같이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입소문을 타고 소문을 내는 것이 일반 그 SNS나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깊게 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이나 전직에 성공하신 분들
그런 사례들도 좋고요. 도전을 얼마만큼 했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통계 발표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성공하신 분들이 전국 강의 투어를 나가서 전직이나 그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자존감과 그 희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그 법률 용어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게을러서라든지 아니면 무지해서 정보를 몰라서 못 찾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그러한 좋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검색도 하고 또 만나보고 사람들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잊지 말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중장년들한테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한번 맺었던 인연이나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을 쉽게 잊지 말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자기화시켜서 쉽게 말해서 체득화시켜서 인연, 사람 같으면 인연, 또 조직 같으면 어떤 업무적인 관계 등등을 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그러한 관계가 우리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에서 남보다는 좀 더 한 발자국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후배들한테도 그런 점을 좀 기회가 되면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생 엠모작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욕심과 고집을 좀 버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나한테 맞는 그 일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 어떤 게 맞는지 알고 그 분야에 맞게 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의 풍파도 넘겨버렸다. 배짱 하나 믿고 살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나이 인생 돌아보니 후회도 많아.